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심장이자 절대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으로 불리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끔찍한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억 원짜리 피눈물 나는 손절 매물이 문자 그대로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5억, 10억, 이것은 투자 실패로 인한 단순한 손실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시장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는 잔혹한 생존 게임입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매물을 집어 던지고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한때 대한민국 부동산을 집어삼켰던 거대한 포식자, 중국인들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얼어붙었다 한들 수억 원의 생돈을 날리면서까지 이렇게 미친 듯이 도망치는 것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기괴한 현상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이토록 경악하며 빠져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자본이 전부 빠져나간 뒤 텅 빈 폐허에 남겨진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리 위로는 어떤 끔찍한 재앙이 무너져 내리게 될까요? 오늘 33조 원 규모의 차이나머니 대탈출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의 깊은 곳에서는 아주 기괴하고도 섬뜩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한국인 집주인들은 여전히 호가 20억 원 후반대를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1,000만 원, 2천만 원씩 벌벌 떨며 호가를 내리고 제발 누군가 사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여운 초식동물과도 같습니다. 언젠가 다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헛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 바로 옆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5억 원을 단숨에 칼로 베어내듯 깎아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 집주인들입니다. 이들은 과거 7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무기로 강남, 송파, 마용성 할 것 없이 대한민국 핵심 부동산을 쇼핑하듯 쓸어 담았던 포식자들입니다.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그들만의 은밀한 파티를 열며 잔인한 미소를 지을 때 거리에 나앉은 서민들은 평생 갚지도 못할 빚더미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 그 오만하던 포식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익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 생존을 위한 탈출만이 목표입니다. 시장 호가가 25억 원인데 이들은 보란듯이 20억 원의 매물을 던져버립니다. 한 달을 더 기다려 1억 원을 더 받느니 오늘 당장 5억 원을 포기하더라도 짐을 싸서 떠나겠다는 지독하게 냉혹한 결정입니다. 이 투매가 진정으로 공포스러운 이유는 단지 몇 채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잔혹한 덤핑은 시장 전체의 가격 기준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있습니다. 5억 원이 깎인 단 한 건의 실거래가 찍히는 순간 그것은 곧바로 새로운 시세가 되어버립니다. 중국인 투기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만들어내는 이 매캐한 연기가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데이터를 뜯어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서울 집합건물, 즉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싹쓸이하던 외국인 매수량이 불과 1년 만에 51%나 수직 낙하했습니다. 완전히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특히 압도적 1위 매수 국적이었던 중국인들의 거래량은 마치 벼랑 끝에서 추락하듯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그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한 해에 수천 건씩 집을 사들였던 자들입니다. 집값을 미친 듯이 위로 쏘아 올렸던 그 거대한 엔진이 이제는 끔찍한 역회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파멸적인 결과를 낳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차이나머니가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올 때 그들은 호가를 올리고 실거래가를 갱신하며 주변 단지 전체를 미친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외국인이 단지 내에서 단 몇 채만 최고가로 사들여도 그것이 신고가가 되어 단지 전체의 시세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밀물이 썰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가격을 우주로 밀어 올렸던 바로 그 엄청난 자본이 이제는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짓누르고 끌어내리는 죽음의 중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둔촌주공에서 시작된 이 피튀기는 매도 행렬은 이미 강남, 잠실, 목동 등 주요 단지로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쥐고 있던 물량들이 하나둘 시장에 던져지고 있으며 이 거대한 붕괴의 균열은 한 번 벌어지기 시작하면 두 번 다시 봉합할 수 없습니다. 서울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모래성을 떠받치고 있던 33조 원짜리 외국인 자본의 기둥이 지금 통째로 흔들리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인 자본이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는 숙주에 얼마나 깊고 끔찍하게 기생하고 있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숫자의 민낯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와 주택의 공시지가 합계가 무려 33조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파이 중 41.2%, 절반에 가까운 영토가 중국인들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택만 떼어놓고 보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2022년 8만 3천 가구였던 외국인 보유주택은 2024년 10만 가구를 돌파하며 2년 만에 21%나 괴물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10만 가구 중 56.2%, 압도적인 과반수가 중국인 소유입니다. 이들은 결코 아무 곳이나 사냥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즉 용산, 마포, 성동, 광진, 동작. 대한민국에서 가장 숨통이 트이고 서민들이 평생을 바쳐도 닿을 수 없는 최고급 핵심 입지에만 전체 매수의 39%를 집중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진실은 이 거대한 자본의 이면에 흐르는 검고 썩은 돈의 냄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파헤친 결과 위법과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 중 절반에 가까운 43.3%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세입자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 이른바 전세 사기의 배후에도 그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3년 8개월간 외국인 집주인이 터뜨린 123억 원의 전세 사고 중 40% 이상이 중국인이 저지른 만행이었습니다. 한 푼의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검은 돈들이 불법 환전소를 거쳐 서울의 아파트를 집어삼킬 때 그들은 잔을 부딪히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축배의 잔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이 수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핏발선 눈으로 탈출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라앉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것은 시궁창의 쥐떼들입니다. 이 탐욕스러운 쥐떼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친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멸의 구멍이 이미 배 밑바닥에 뚫렸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공포는 대한민국 정부의 좁혀오는 포위망입니다. 한중 양국 정부가 동시에 불법 송금 루트와 지하 환전소를 차단하며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돈을 넣을 때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히고 있다. 한국에 묶인 자산이 영원히 동결되기 전 마지막 비상구가 닫히기 직전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빠져나가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붕괴하고 있는 중국 본토의 지옥도입니다. 지금 중국 전역에는 완공되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유령집이 무려 1억 채에 달합니다. 14억 인구의 나라에서 1억 채가 비어있다는 것은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심장박동이 멈췄다는 사망 선고입니다. 지방 정부의 빚을 떠안은 융자평대가 연쇄도산의 위기에 처했고 디플레이션의 망령이 대륙을 덮쳤으며 청년 실업률은 20%를 훌쩍 넘겨 폭동 직전의 뇌관이 되었습니다. 베이징에 숨어 서울의 집값이 오르기만 느긋하게 기다리던 포식자들은 이제 당장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빚쟁이들을 피해야만 합니다. 사업 자금을 메우고 생존하기 위해 해외 자산의 시세 차익 따위는 사치일 뿐입니다. 이것은 전략적 투자가 아니라 목숨을 건 처절한 생존 투매입니다. 여기에 치명상을 입힌 마지막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실거주 의무라는 족쇄입니다. 둔촌주공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일정 기간 집주인이 직접 살아야만 합니다. 유예되었던 그 공포의 시간이 이제 코앞으로 닥쳤습니다. 베이징에 갇힌 중국인이 짐을 싸들고 서울로 날아와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징역이나 어마어마한 벌금, 그리고 강제 매각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금 출처는 낱낱이 파헤쳐지고 살아남지도 못할 집에 묶인 채 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결국 사서도 안 되고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저주받은 흉가를 누가 들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 내던지는 이 수많은 시한폭탄들이 지금 서울 한복판을 향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서울 아파트를 거침없이 삼킬 수 있었던 기괴한 마법, 그 실체는 그들의 막대한 자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고유의 전세제도를 악랄하게 빨아먹은 기생충 같은 갭투자였습니다. 자기 돈은 고작 3억, 5억만 들이밀고 나머지 수십억 원은 평범한 한국인 세입자의 피땀 어린 전세금으로 채워넣은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집값이 미친 듯이 치솟을 때는 200%, 300%라는 악마적인 수익률을 자랑하며 서로의 잔을 부딪혔지만 이제 그 탐욕의 공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멸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전세 만기가 돌아옵니다. 입주할 때 억지로 우겨 넣었던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베이징으로 도망친 그들에게 돌려줄 현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역전세라는 시한폭탄이 폭발 직전입니다. 실거주 의무라는 단두대의 칼날이 목을 겨누고 전세금 반환의 압박은 턱 밑까지 차올랐으며 집을 내놔도 사줄 사람이 씨가 마른 이 끔찍한 삼중고의 늪에서 눈치 빠른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이 모래성이 무너질 것을 직감하고 유령처럼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괴물들이 토해낸 수억 원짜리 폭탄 매물을 받아줄 최후의 방어선 매수자라는 희망마저 시스템적으로 완벽히 소멸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전면 시행되면서 제1금융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 신용대출까지 숨통을 조이는 가산금리가 1.5%포인트 이상 무자비하게 덮쳤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서민의 삶을 어떻게 부숴버리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연봉 7천만 원을 받는 김대리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은행에서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아 15억 원짜리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DSR 3단계가 그의 목을 조르면서 한도는 하루아침에 4억 2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 11억을 손에 쥐어야 하는 뼈 빠지게 일하는 직장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매물을 받아줄 사람이 구조적으로 멸종한 겁니다. 연봉 6천만 원 직장인이 높은 시중금리의 대출 한도마저 바닥난 상황에서 평범한 내국인도 사지 못하는 집을 중국인이 5억 깎아서 던진들 누가 받아준단 말입니까?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지옥도에 기름을 붓는 최후의 변수, 바로 원달러 환율 폭등입니다. 환율이 일 480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그들의 자산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끔찍한 사형 집행장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평행이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2026년 서울의 이 피비린내 나는 데이터들이 90년대 초반 일본 도쿄의 버블 붕괴 직전의 참상과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도 가장 먼저 도망친 것은 거품을 빨아먹던 외국인 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만에 도쿄 부동산은 처참하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거품이 거치는 속도가 거품이 낀 속도보다 잔인하리만치 빠르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해왔습니다. 지금 5억 원이 빠졌다고 덜컥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시속 200km로 떨어지는 시뻘건 칼날을 맨손으로 받아내려는 짓입니다. 아직 바닥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밴쿠버, 시드니, 토론토, 전 세계를 돌며 부동산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도망친 중국 자본의 끔찍한 학살극이 지금 서울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공포가 온 도시를 지배할 때 뉴스 헤드라인에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말고 피눈물 나는 숫자를 똑똑히 보아야만 당신의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2026년 하반기 가장 잔혹한 역전세의 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둔촌주공 단 한 곳에서만 무려 1,000세대의 2년 전세 계약 만기가 올해 하반기에 일제히 터져 나옵니다. 1,000세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평생을 바쳐 모은 11억 원의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애원해도 베이징으로 도망친 집주인들은 연락조차 닿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고 버티다 못한 집주인들은 결국 법원 경매로 집을 넘기거나 수억 원을 깎은 금매로 시장에 짐을 던져버립니다. 이 역전세의 도미노가 둔촌주공의 전세가를 붕괴시키는 순간 그 끔찍한 충격파는 서울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거래가 없으니 가격이 방어되고 있다는 부동산 업자들의 달콤한 위로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은 역대 최대치인 8만 5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팔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은 끝도 없이 줄을 서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댐에 금이 가고 물이 쏟아지기 직전의 폭풍전야입니다. 그 댐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6개월 앞서 미래를 보여주는 법원 경매장을 보십시오. 콧대 높던 강남의 주요 입지 아파트들이 감정가를 처참하게 밑돌며 두 번, 세 번씩 유찰되고 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가 12억에도 버림받고 결국 10억 근처까지 추락해서야 겨우 주인을 찾습니다. 고점 대비 30%가 넘게 증발해버린 시체들이 경매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만의 비극입니까? 아닙니다.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호주 시드니, 전 세계를 돌며 집값을 폭등시켰던 중국 자본은 각국 정부가 규제의 칼을 빼들자마자 모든 것을 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 토론토 콘도 거래량은 85%가 폭락했고 밴쿠버 집값은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본 유입, 집값 폭등, 규제 시작 투매, 그리고 처참한 가격 붕괴. 이 완벽하고도 소름 끼치는 파멸의 패턴이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정확히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은 2026년 입주 물량이 바닥나는 역대급 공급 절벽이라며 집값이 오를 것이라 선동합니다. 하지만 집을 살 사람이 완벽하게 멸종된 수요 파괴의 시대에 공급 가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 규모를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을 풀어줄 구명조끼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시뻘건 칼날이 바닥에 깊숙이 박혀 그 끔찍한 진동을 완전히 멈출 때까지 당신은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진짜 바닥의 생존 신호는 단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매 낙찰가율이 60%대로 추락할 때. 둘째, 전세가율이 60% 이상으로 회복될 때. 셋째, 신고가 거래가 6개월 이상 완벽하게 실종될 때. 이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밤하늘에 뜰 때가 바로 살아남은 자들이 헐값에 알짜 자산을 줍는 진입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피비린내 나는 서울 부동산의 대탈출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공포가 온 세상을 지배할 때 뉴스 헤드라인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차갑게 숫자를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자신의 가족과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부동산의 숨겨진 진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서늘하고 예리한 진실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